전 세계 어느 나라나 특수경찰과 특수부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극한 직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미국 경찰 역시 총격으로 순직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흉악범을 체포하는 임무와 흉악범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대동하는 미국의 경찰 특수기동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는 스왓이란 부대죠. 사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특수기동대인 스왓이 출동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장을 집행한다고 경찰 특수부대를 출동시키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임무는 극한의 위험성을 갖춘 임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경찰의 화력으로 대응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스왓을 대동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 스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지방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왓팀 역시 경찰서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스왓이 창설되기 전에도 미국 각지의 경찰서에선 각자의 방식과 모습을 갖춘 경찰 특수부대가 존재했습니다. 스왓이란 이름을 처음 쓴 곳은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은행 강도 대응팀인데요.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당시 자주 출몰하는 은행 강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1964년 스왓이란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스왓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특수화기 전술조라 할 수 있죠. 아무튼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스왓은 각종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출동하여 많은 은행 강도들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왓의 원조로 할 수는 없겠는데요. 실질적인 스왓의 원조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일명 LAPD에서 만든 특수화기 공격조에서 유래합니다. 이 특수화기 공격조를 LAPD 스왓이라 불렀죠. 이들은 1965년에 일어난 왓츠 폭동 당시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소총을 들고 경찰서를 지켰던 것을 계기로 창설되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인 존 넬슨 순경은 이 용감한 경찰관들과 미국 해병대 수색대원들을 바탕으로 경찰 특수부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죠. 상부의 허가가 떨어지자 넬슨 경관은 지원자 60명을 모집하여 1967년 스왓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LAPD 스왓은 새로운 전술들을 개발하여 여러 임무들을 수행했는데요. 흑표단과의 총격전, 신바이어니즈 해방군 같은 극자 무장단체와의 전투 등 여러 위험한 임무를 도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 전역의 경찰서는 LAPD 스왓의 활약에 감명받고 각자 스왓을 모방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LAPD 스왓은 현대 스왓의 개념을 세웠고 심지어 자신들의 전술을 다른 경찰 조직에 보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스왓의 원조가 LAPD 스왓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스왓은 미국의 준군사 조직이라 할 정도로 특수부대 취급을 받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는 경찰용으로 만들어진 전술조끼를 착용하고 시가전에 적합한 단색의 전투복을 사용하는 등 군 특수부대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었죠. 장비도 일반 경찰보다는 훨씬 잘 갖추긴 했으나 오늘날의 스왓처럼 고화력 장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테러리즘의 본격적인 대두와 훨씬 더 강력해진 범죄가 발생하면서 스왓은 점점 특수장비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왓은 군 특수부대와 외형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죠. 방탄복의 소속을 나타내는 큼지막한 폴리스와 스왓 글자를 지으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왓을 특수부대를 따라하는 이류 특수부대라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스왓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술을 쌓아오면서 시가전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CQB라 불리는 근접 전투용 시가전 교리가 이들에게서 탄생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스왓이 그동안 쌓아온 실내 전투에 대한 노하우가 군 특수부대에 적용될 정도로 스왓은 단순히 특수부대를 따라한 집단이 아닙니다. 또한 스왓 대원이 되기 위해선 군 특수부대원 못지않게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LAPD 스왓을 예로 들자면 스왓에 지원하기 전에 최소 근무 기간이 4년이어야 하며 최소 3급 순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체력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체력 시험엔 성인을 어깨에 들쳐매고 100m 달리기 같은 극악의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 미국 전역의 스왓팀은 주와 성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대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럼에도 여성 대원이 정말 드문데 주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전 미국을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죠. 이는 수학 선발 체력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여성 대원이 조금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도 여성이 수학 대원이 되면 지역 뉴스에 넣을 정도로 희귀하답니다. 아무튼 이런 체력 테스트 외에도 약물 사용 여부, 정신병력 조회도 거쳐야 하며 종합적인 사격 능력, 판단력 등을 평가받게 되죠. 또한 일반 경찰 단계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흠결도 지적받게 됩니다. 또 다른 수학 조직 FBI 수학대원은 조금 다른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FBI 요원들 중에서도 별도의 엄격한 평가 과정이 이뤄집니다. 주로 현장 요원들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며 정보 수집 임무에 특화된 테스트를 높은 점수로 통과해야만 하죠.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총 1099명의 FBI 수사대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들을 줄여 최종의 대테러 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미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 FBI HRT입니다. 이들은 후술할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랍니다. 아무튼 FBI 스왓은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정예 회원들로 구성되어 중범죄 상황에 투입되는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3년 펜타곤 기밀 유출 사건 당시 범인 잭 테세이라를 검거한 부대가 FBI 스왓이죠. 또 다른 유명한 수학 조직으로 NYPD ESU라는 조직도 있는데요. 뉴욕 경찰국 NYPD는 수앗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조직 중 하나로 ESU라는 일명 긴급 대응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앗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20년에 설립된 구조대 같은 조직이었으나 수앗 임무까지 떠맡게 되었죠. 1989년에야 수앗 임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구조대에 더 가까운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수앗 조직보다 훨씬 더 바쁜데요. 이미 수앗 임무 하나만으로 살인적인 업무가 주어지는데 구조 임무라는 극한의 임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활약한 대표적인 예가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소방관들과 함께 구조 임무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인데요. 당시 뉴욕 경찰국 순직자 23명 중 14명이 ESU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같이 극한의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하죠. 대원은 뉴욕시 경찰관들 중에서 모집하며 최소 5년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일선에서의 실물평가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대원들은 수앗 임무를 담당하는 팀과 구조를 담당하는 팀, 지원을 담당하는 팀으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LAPD 수앗, FBI 수앗, NIPD ESU 세 가지 수앗 조직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수앗 조직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 경찰국들이 예산이 풍족한 덕에 자체적인 수앗팀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체 경찰국 중 약 40% 정도는 수화팀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예 수화팀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전 지역 수화대원 중 약 90%가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긴급 사태가 터지면 수화 임무에 투입되는 파트타임 대원입니다. 이들 경찰국들이 이렇게 기형적인 수화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상하셨다시피 비용 문제입니다. 수화팀은 경찰국 내에서도 특수부대급의 선발 과정을 거친 엘리트 대원들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비용, 특수부대에 준하는 장구료 지급을 고려하면 유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또한 LAPD, NYPD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경찰국이 아니라면 수앗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테러, 인질극, 갱단도목 체포 같은 특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따로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내 범죄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보통 인질극으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중무장한 수화팀이 출동할 시간이 충분했죠. 하지만 1999년에 일어난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 이후로 강력범죄의 양상이 묻지마 범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앗이 출동을 준비할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화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일반 경찰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국 수화팀은 기존 목적 외에 점차 고위험 영장 집행 같은 극히 일부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일선에선 일반 경찰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매우 위험한 사건에 투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두 문제가 현재 미국 치안의 실정이자 수화팀의 실질적인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화팀을 아예 운용하지 않기엔 그들이 지닌 강점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죠. 이게 뭐가 그리 큰 강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범죄자들은 수앗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수앗이 돌입하는데도 손에 무기를 쥐고 있으면 즉시 사살당한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애초에 경찰의 통제에 잘 따르는 것을 선택하죠. 총격이 오갈 수 있는 시점에 수앗의 등장만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앗팀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진압하는 데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용의자를 우인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시민들이 수앗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도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 수앗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